5월 전기차 판매 동향 미국 순수 전기차 9만 5천 대로 45%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중국은 47만 대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순수 전기차 4만 2,800대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요. 프랑스도 2만 2,700대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영국은 2만 4,500대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요. 노르웨이도 전년 대비 1,800대로 2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역시나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영국 모두 50%대 가까운 엄청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기차 판매 동향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증권의 3분기 양극재 판가 전 분기 대비해서 39% 하락한다는 이 리포트가 나와서 어제 목요일자 그리고 계속 그 양극재 업체들 주가가 부진했는데 3분기 양극재 판가가 전 분기 대비해서 39% 빠진다는 논리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39%나 빠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이 탄산리튬 가격이 100% 넘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수산화 리튬에 반영되는 시차, 그게 한 4개월 정도의 시차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차가 반영되는 3분기에는 오히려 양극재 판가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양극재 판가가 좀 최고로 올해 제일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LG화학이 드디어 청주 공장에서 차세대 배터리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라고 하죠. 차세대 배터리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단결정이 왜 좋냐? 다결정보다 수명이 더 길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용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단결정이 앞으로 당연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미에서 2027년까지 LG화학이 단결정 양극재를 연간 5만 톤까지 캐파를 늘리겠다. 구미하고 청주에서 확장해서 연간 5만 톤까지 단결정 양극재를 양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이슈가 되는 리튬 관련돼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패스트마켓 리튬 공급과 배터리 원자재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앨버말이 2030년까지도 여전히 글로벌 리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최소한 글로벌 리튬 수요가 공급을 50만 톤 이상 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리튬의 가격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거다. 앨버말이 미국 1등 업체인데 2030년까지 리튬 수요가 공급보다 50만 톤 초과한다고 예상한 거는 당연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 정부가 소위 말해서 한국 정부랑 기업이 인도네시아 관련돼서 인도네시아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하거든요. IPEF에서 채굴한 광물도 FTA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LG화학 포함해서 국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을 직접 사고 심지어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LG 그룹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인도네시아도 FTA에 준하는 협정국으로 체결되기를 미국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 관련돼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2차전지 양극재 분석을 표준하고 그걸 국제 기준으로 표준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양극재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기술이 국제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더 양극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할증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침투율 관련돼서 중국이 36%, 미국이 9%, 유럽이 20% 침투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36, 미국 9, 유럽 20% 이 수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30년의 전기차 침투율이 49%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거 참고한 리포트는 시장 침투율 10%로 가정하면 시가총액이 한 21조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침투율 10%는 너무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시장 침투율 최소한 우리나라 업체가 한 30% 정도 작용한다고 보면 시가총액은 한 45조에서 한 65조까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 업체 기준입니다. 그럼 시가총액 프리미엄은 어떻게 줘야 되냐? 일단은 당연히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마진 10%, 양극재는 7.8%보다 더 좋은 마진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영업 마진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그 LG 화학의 양극재 1분기 영업이익률은 8%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 외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죠. 첫 번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미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실제 항공, 전기 드론, 전기 선박,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커질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까지 추가 적용초 확대가 돼야지 프리미엄 준다고 보는데 지금 이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만 보고 있는데 그 외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 선박, 전기 항공, 전기 드론, 심지어 전기 바이크, 농기계에 들어가는 전기 농기계 기구, 그쵸? 그 다음에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양극재의 경쟁력은 뭐냐? 결국은 기술력, 초격차 기술력, 업스트림, 그 다음에 자본력, 소재 다각화, 고객 다변화.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기술력, 업스트림, 자본력, 소재 다각화, 그 다음에 고객 다변화인데요. 지금 그 소재 다각화 측면, 중국 비중이 매우 높은 음극재를 진출하고 있는, 그리고 내재화, 업스트림, 내재화죠. 밸류체인 내재화 잘하고 있는, 전구체 내재화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술력, 업스트림, 거기다 자본력, 소재 다각화. 이 소재 다각화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양극재 외에 음극재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CNT 도전재 쪽으로 소재를 양극재 외에 확장하고 있는 데는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경쟁력이라고 보는 기술력, 업스트림, 자본력, 소재 다각화, 고객 다변화를 모두 다 갖춘 업체는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LG화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멀티플, 사람들의 기대값이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실적, 한 주가 벌어들인 주당 순이익이 후행하는데 이 멀티플이라는 게 계속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성장이 지속돼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 양극재 업체, 그 다음에 음극재 업체 모두 성장의 지속성에 대한 근거는 분명하고요. 향후 3년 동안 매출과 이익이 모두 꾸준히 평균, 양극재 평균은 거의 50%에 달하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이 한 100%씩 성장하고요. 배터리 셀 업체, LG엔솔 같은 경우도 매출과 이익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한다. 그래서 멀티플 프리미엄 성장의 지속성에 대한 거는 국내 업체들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2,953기가와트시로 이 표에 따르면 DS투자증권 표에 따르면 연평균 글로벌 배터리 용량 22%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매출액도 연평균 한 15%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대수도 연평균 2030년까지 18% 이상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DS투자증권 셀 메이커 캐파 추정치인데요. LG엔솔의 캐파 추정이 가장 가파르다. 올해 기준으로 LG엔솔이 290기가와트시에서 2026년까지 610기가와트시로 2배 넘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온 같은 경우가 89기가와트시에서 2026년에 292기가와트시로 SK온도 2배 넘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96기가와트시에서 2026년에 178기가와트시로 삼성 SDI 한 80% 정도 증가할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LG엔솔, SK온, 삼성 SDI 모두 캐파가 여기서 약 2배 가까이 증가된다. 2배 넘게 증가, 초과 캐파가 늘어나는 업체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 업체들의 캐파인데요. 양극재 업체들 캐파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이 2027년까지 한 70만 톤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NF도 2027년 기준으로 46만 톤.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61만 톤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퓨처엠도 이 캐파 증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LG화학도 여기 지금 34만 톤이라는데 최근에 밝힌 거는 48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15만 톤이라는데 충분히 여기서 18만에서 20만 톤까지 상향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양극재 5대 천하,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코스모 신소재 캐파 추정치, 캐파의 증가율은 연평균 거의 약 40% 가까이, 한 35% 정도 평균치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주요 셀 메이커가 양극재 공급을 당연히 다변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셀 메이커도 완성차 업체를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배터리 셀 업체의 폼팩터도 심지어 각형만 쓰는 업체가 원통형을 쓰고 파우치만 쓰는 업체가 각형을 쓰듯이 폼팩터의 다변화가 일어나면서 완성차 업체도 배터리 셀 업체를 다변화하고요. 배터리 셀 업체도 소재 업체를 다변화하려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LG엔솔, 삼성 SDI 이미 납품하고 있고 SK온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LG엔솔,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고 SK온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미 SK온, 삼성 SDI 하고 있고 LG 엔솔만 안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SK온, 삼성 SDI 이미 하고 있고 LG 엔솔 향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모두 배터리 셀 3사를 고객사로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표는 LG 엔솔, SK온, 삼성 SDI 내 일부 해외 양극재 업체 비중 확대에 대한 우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는 니치아가 11%, 유미코랑 포스코 합작이 한 15%,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유미코하고 바스프 합작이 43%, 이렇게 국내 셀 업체 내에서도 일부 해외 양극재 업체의 비중이 있다는 거는 계속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전지 핵심 이슈 체크 해드렸고요. 핵심 요약은 5월달 전기차 판매 동향 여전히 좋았다. 미국 55% 성장했고 유럽도 40% 넘는 성장을 했다. 두 번째, 양극재 판가 소폭 전월 대비 한 자릿수 판매 단가가 줄긴 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양극재 전체 수출량을 굉장히 올렸다, 가파르게 올렸다. 그리고 포항과 청주에서 생각보다는 양극재 판가가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네,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리튬 관련돼서 미국 리튬 최대 생산업체 앨범알이 밝힌 것처럼 리튬 여전히 공급 대비 수요, 초과 수요 상태니까 리튬 가격이 크게 빠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양극재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기술력, 업스트림, 자본력, 소재 다각화, 고객 다변화인데 이 모든 것을 갖춘 업체는 역시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멀티플 프리미엄이 중요한데 멀티플 프리미엄은 성장의 지속성이 중요한데 결국은 성장의 지속성이 뒷받침돼야 멀티플에 계속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소재 업체들,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향후 3년 동안은 실적의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 프리미엄을 줘도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2차전지 핵심 이슈 체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